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이 있다. 주름진 이마와 희끗해진 머리칼,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엔 컵부터 앞선다. 그러다 불쑥 이런 생각이 스친다. 이 나이에 뭘 더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생각의 끝엔 한 가지 진실이 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 50대는 인생의 마지막 터닝포인트다. 젊음이 남아있는 마지막 시기이며 동시에 은퇴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장 현실적인 시점이다. 준비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으면 삶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제부터의 시간은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한 노년의 문제다. 아직 늦지 않았고 이제 시작해야 한다. 첫 번째 사례는 한때 잘 나가던 중소기업 부장 출신의 이정훈 씨 이야기다. 55세에 명예퇴직을 하면서 그는 회사에서 꽤 두둑한 퇴직금을 받았다. 그는 오랜 직장 생활을 했고 국민연금도 꼬박꼬박 납부했기에 노후에 대한 걱정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몇 달이 지나자 현실은 달랐다. 아내와의 대화는 줄고 하루하루가 무료했다. 그는 친구 권유로 동네 근처에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차렸지만 경험도 준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한 탓에 수익은커녕 손해만 받고 2년도 안 돼 문을 닫았다. 퇴직금은 절반이 날아갔고 남은 돈으로는 생활비 충당도 벅찼다. 무엇보다 문제는 자존감의 추락이었다. 직장에서의 역할을 잃은 그는 사회적 소속감도 경제적 독립도 모두 잃고 있었다. 결국 그는 지인의 소개로 경비직에 취업해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예전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다. 그가 말한다. 퇴직 이후의 삶이 이렇게 허망할 줄 몰랐어요. 진작에 다른 계획을 세웠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의 이야기는 한때 괜찮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을 보여준다. 퇴직금을 기반으로 무계획하게 창업을 시도하는 것, 은퇴 후 일상의 공허함을 과소평가하는 것, 그리고 제2의 직업을 준비하지 않고 퇴직을 맞는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사뭇 다르다. 52세의 박미선 씨는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사람이다. 정년을 앞두고 그녀는 5년 전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했다. 교사라는 안정된 직업 덕에 꾸준한 연금 수령은 가능했지만 그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퇴직 후엔 평생교육원에서 주 3회 강사로 활동하며 활동적인 은퇴 생활을 시작했다. 그녀의 수입은 크지 않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매일 아침이 설렌다는 것이다. 박 씨는 말한다. 노후는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찾아야 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 차이를 아는 게 삶의 질을 바꾸는 열쇠였어요. 그녀의 준비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성에 대한 결정이었다. 퇴직 이후의 삶을 단순한 휴식이 아닌 새로운 역할로 채우기 위한 계획. 그 준비는 결국 경제적 안정과 심리적 만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세 번째 사례는 직장 생활이 불안정했던 김태식 씨다. 그는 대기업에 다녔지만 40대 중반의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난 후 줄곧 프리랜서로 일해왔다. 불안정한 수입 탓에 연금도 제대로 납입하지 못했고 50대가 되자 은퇴는커녕 생계 걱정부터 앞섰다. 하지만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남았다. 평소 사진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48세부터 사진 강좌에 참여했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시청자도 거의 없었지만 그는 꾸준히 콘텐츠를 올렸고 몇 년 뒤 강의 요청이 들어오고 사진 인쇄 사업까지 연결되면서 하나의 수입원으로 성장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처음엔 다들 말렸어요. 그 나이에 무슨 유튜브냐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군요. 김 씨의 사례는 은퇴 이후에도 자기만의 콘텐츠를 키우면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시도했고 꾸준했고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50대 이후 삶을 마무리의 시간이라 생각하지만 그는 새로운 시작의 시간으로 바꾸었다. 이 세 사례는 서로 다른 경로를 보여주지만 공통된 메시지를 전한다. 준비 없는 은퇴는 위기다. 그리고 그 위기는 단순히 경제적인 붕괴를 넘어서 정체성과 삶의 목적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 반면 준비된 은퇴는 단지 돈의 확보를 넘어 자존감과 역할, 그리고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된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 펼쳐질 20년 넘는 시간이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다. 퇴직 후엔 뭔가를 다시 시작하기 어렵다는 통념은 스스로를 가두는 촉새일 뿐이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는 대신 남은 시간을 설계하는 것이 진짜 생존 플랜이다.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며 50대는 그 준비의 마지막 기회다. 누구나 늙는다. 하지만 누구나 존엄하게 늙지는 않는다.
그 차이는 지금의 선택에서 갈린다. 내일의 안정을 바란다면 오늘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로서의 은퇴, 멈춤이 아닌 전환으로서의 노후를 만들고 싶다면 이제는 행동해야 한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끝이다. 이 말은 위협이 아니라 사실이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이 기회의 문이 마지막으로 열려있는 시간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50대는 단순히 은퇴를 앞둔 시기가 아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30년의 삶을 지탱할 기초를 놓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많은 이들이 퇴직을 끝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이다. 문제는 이 시작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제 전문가의 시선에서 바라본 50대 노후 생존 플랜의 본질과 전략을 살펴보자. 첫째, 은퇴 이후의 삶을 설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이다. 사람들은 흔히 은퇴 자금을 얼마 모아야 하는가에 집착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달 얼마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이다. 즉 퇴직 이후에도 매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은 물론이고 개인연금, 임대소득 또는 노동소득까지 포괄하는 다원적 현금 흐름 설계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고정비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생활비의 기본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만 늘리겠다고 나서는 것은 땜질에 불과하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의료비, 부모 부양비, 자녀 지원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는 직업의 전환이다. 많은 이들이 50대 후반이 되면 사회적 역할이 끝났다고 느낀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길어진 지금, 은퇴 이후 30년은 짧지 않은 시간이다. 이 시간을 단순히 소비자로서 살아간다면 삶의 질은 급격히 저하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연결과 경제적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기존의 직업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찾거나 자신이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분야로 경로를 전환하는 것이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자존감과 삶의 활력을 지켜주는 수단으로서의 일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자격증 취득, 교육, 네트워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50대에 다시 배우는 것은 늦은 게 아니라 정확히 필요한 시점에서의 투자다. 셋째는 자산의 구조 조정이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부동산에 큰 비중을 두고 노후를 준비한다. 하지만 거주 목적의 부동산은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다. 실제로 거주하는 집이 고정 지출의 중심이 된다면 오히려 노후 생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자산의 유동성과 수익성을 고려했을 때 현금화가 용이한 금융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더 유리하다. 은퇴 직후에는 예상보다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위한 예비 자금, 즉 비상 유동성을 확보해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주택 자금 지원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자산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치명적인 실수다. 노후 자산은 자신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자녀의 인생은 그들이 감당할 몫이다. 미리 가족과 재정 계획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고 도울 수는 있으나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넷째는 건강 관리다. 건강은 경제적인 문제와 직결된다.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비가 급증하고 활동 반경이 좁아지며 그로 인해 수입 창출 기회 또한 줄어든다. 은퇴 이후 경제적 파탄의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의료비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50대부터는 체중 조절, 식습관 개선, 정기적인 운동과 검진을 생활의 일부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는 단지 질병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립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다. 다섯째는 심리적 독립성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문제는 경제적인 빈곤만이 아니다. 역할 상실, 소속감의 붕괴, 존재 의미에 대한 회의가 뒤따른다. 직장이 곧 정체성이었던 사람일수록 퇴직 이후 공허함은 깊다.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은퇴 이후의 삶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수립해야 한다. 커뮤니티 참여, 취미활동, 봉사, 창작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사회적 위치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단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무언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감각, 여전히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각은 정신적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축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전략들이 단절된 계획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시스템 안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직업 전환은 새로운 소득을 만들 뿐 아니라 심리적 독립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건강관리는 그 소득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기반이 되며 자산 구조 조정은 그 모든 과정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하는 안전망이 된다. 결국 50대의 노후 생존 플랜은
어느 한 가지가 뛰어나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삶을 다면적으로 분석해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사람만이 앞으로의 시간을 지배할 수 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끝이라는 말은 단순한 공포를 유발하기 위한 경고가 아니다. 이는 준비 없는 삶이 가져올 수 있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자는 말이며, 동시에 지금이라도 시작한다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다. 50대는 마지막 기회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한다. 오늘의 선택이 70대의 웃음을 결정한다. 늦었다고 느끼는 바로 지금이 가장 빠른 출발점이다.